안 풀리지? 나와, 내가 할게. 야, 힘있게 좀. 서울 구이동의 번화가 구이 사거리. 사고는 이곳에서도 비켜가지 않는다. 날씨가 많이 덥죠? 아이고 말도 마 말도 마. 아이 날씨가 더워도 이거 선풍기를 틀 수가 있어야지. 아이고. 아 정전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야. 그리고 말이야, 내일 구이사거리에 변압기 교체하러 가야 돼. 요즘 거기가 자꾸 정전이 돼서 주민들은 원성이 자자하다면서요. 우리가 내일 고치러 가자고. 예,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변압기 교체 때문에 내일 정전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제 오시나 했네요. 낡은 변압기 때문에 정전이 자주 되던 구이 사거리 주변. 그곳 변압기 교체를 맡은 4명의 인부들이 길을 나섰다. 그 시각 성동 소방서 대원들은 중곡동의 화재 진압을 위해서 출동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연이은 출동으로 대원들은 숨 고를 틈이 없었는데 한편 박선희 씨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딸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가 아침 못 찾아오는데 우리 딸 보고 싶어 죽겠단 말이에요. 내가 기다릴게 좀 기다려라. 응? 김지숙 씨는 그날 장사를 준비하며 집 앞 청소를 하고 있었다. 구이 사거리에 도착한 인부들. 항상 해오던 일이라 부담 없이 변압기 교체 작업을 시작하고 빨리 끝내자고. 그래야죠. 감독님, 우리 이따 끝나고 소주 한잔 하죠. 좋지. 그 주변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는 바로 지숙 씨 가게 앞 도로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잘 받으세요. 박순희 씨 가게에서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 내외의 인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시각 성동 소방서 119 구조대원들은 중곡동 화재 진압을 끝내고 막 소방서로 돌아가고 있었다. 드디어 본격적인 교체 작업이 시작됐다. 이거 진짜 오래된 거네. 그러나 변압기가 낡아서 작업이 쉽지 않았다. 나와, 내가 할게. 우리 사이가 제일 예쁘더라. 야. 얘가 말이야 날 닮아서 이렇게 이쁜 거라니까. 갑자기 왜 불이 나갔지? 아 맞다. 오늘 정전이랬다. 변압기 교체 작업 때문에 정전이 될 거라던 사실을 까맣게 잊었던 아주머니. 부랴부랴 양초를 찾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불이 들어왔네 이거. 변압기 교체 작업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정도 잡혀 있었다. 적어도 2시간 동안은 정전이 됐어야 했다. 바로 그때 작업 중이던 변압기가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터지고 말았다.
그 순간 일어난 불길이 순식간에 인부들의 몸을 덮쳤다. 커다란 폭발음에 놀란 주민들은 순간적으로 그 사고가 얼마나 큰지를 직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참담한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한다. 동료를 구하러 변압기 근처로 뛰어가던 현장 감독. 그때 2차 폭발이 그를 덮쳤다. 주변 건물을 삼켜버릴 듯한 엄청난 폭발음이 반복됐다. 막 청소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 펑소리가 나길래 막 놀래갖고 무슨 교통사고 난 줄 알고 별로 안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 사람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지르니까는 아우성치길래 나가봤어요. 막 달려나가는 순간 다시 펑 터져서 나 순간적으로 놀래갖고 막 나 뒤로 넘어지면서 도망갔거든요. 엄청난 사고에 사람들은 겁에 질린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누가 물 좀 갖다 주세요. 누가 신고 좀 해줘요. 여보세요. 소방서죠? 구이 사거리요. 변압기 타고 나가지고 좀 큰일 났어요. 빨리 오세요. 한 10시 20분 정도 됐는데 다시 불이 들어왔다가 잠시 후에 꽝 소리를 듣고 내려와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미 폭발음이 나면서 불이 붙어가지고 타고 있었고, 그러니까 한 명은 저 자전거 있는 데 있었고 3명은 죽은 사람 지금 하나 뭐 잘못된 사람 이렇게 길게 누워 있었지. 여기도 지금 페인트 발랐잖아. 이렇게 여기 쓰러졌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앞에 3명이 누워가지고 겹치기로 이렇게. 그때 소방서로 돌아가던 대원들에게 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려는 명령이 떨어졌다. 결국 대원들은 차를 돌려서 사고 현장인 구이 사거리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에겐 숨고를 틈도 없었지만 지체할 수는 없었다. 중국동 화재가 주택 화재가 있어가지고 그쪽에 진압하던 도중에 진압하고 기소 도중에 그 사팔의 현장 출동을 지령받고 구이동 사거리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소양이! 당시 인부들과 함께 작업하러 나왔던 현장 감독. 좀 덜 다친 그가 동료들의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발벗고 나섰다. 그 현장 감독을 빼놓고는 누구도 선뜻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드디어 성동소방서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대원들은 신속하게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22,900볼트의 변압기가 폭발한 상황. 아직 근처엔 전류가 흐르고 있을지도 몰랐다. 지하 배전반이 폭발되면서 상자 4명이 발생했어. 그 한들하고 급탄을 속히 좀 유발시켜야 되겠어. 바로 이제. 대원들은 가장 필요한 구급차 지원을 요청한 다음 부상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자, 좀 서보세요. 몸에 붙은 불을 빨리 껐음에도 불구하고 인부들의 화상은 심각했다. 대원들은 일단 불에 타서 몸에 붙어버린 옷을 떼내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식염수를 묻힌 거즈를 상처 부위에 올려놓았다. 그대로 빌려주고. 외부 화상에 대한 응급처치 후 부상자를 병원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전사고이기 때문에 내부의 상처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감전사고의 경우 전류가 심장에 흐르면 한순간에 사망할 수 있고 중추신경을 건드리면 호흡이 멈출 수도 있다. 또한 피부와 기도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숨쉬기가 어렵다. 그래서 감전사고의 경우는 먼저 의식이 있는지 호흡이 제대로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상황이 정기적인 그런 쇼크가 있어서 생명에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나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맥박수하고 호흡수를 체크해 봤고요. 다행히 그분은 의식도 계셨고 맥박이나 호흡수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심폐소생술 할 필요는 없었고, 그래서 뭐 간단한 뭐 드레싱이라든지 그런 화상에 대한 그런 뭐 감염을 방지하는 그런 기본적인 처치만 하고. 그런데 현장에는 그때까지도 구조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이 전기가 흐를지 모르는 케이블선을 베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주 끔찍하고요. 아주 우리가 무슨 뭐 고무장갑이라도 끼든지 뭐 막대기로 이렇게 좀 그 사람을 이렇게 해주면 구해주면 안 되나, 그런 게 굉장히 자책이 되고요. 그 감전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너무 없는 게 진짜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감전 사고 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감전된 후 몸에 불이 붙은 경우 소화기를 이용 신속히 불을 꺼야 한다. 불을 끈 후에는 몸에 붙은 옷을 잘라내고 식염수로 소독해야 한다. 그 사람이 감전된 상황에 있다고 했을 때 그 상황에서 만지게 되면은 만지는 사람도 같이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만지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이 도로 변인 같은 데서 그랬다 했을 때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신발이 절연이 어느 정도 좋습니다. 그 신발을 신었다면 가볍게 사람을 발로 밀어뜨려 가지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면 되겠습니다. 사고자는 가까스로 몸을 뒤척여 그 케이블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날 이들이 입은 화상은 상당히 심각했다. 한 분은 수술적인 치료가 없이 나을 수도 있을 정도의 화상이시고요. 다른 한 분은 지금 1차적으로 가피 제거술이라고 화상으로 인해 죽은 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고 이후에 피부 이식을 시행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변압기가 폭발한 엄청난 사고. 그날의 사고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껏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들의 빠른 회복을 빈다. 찬웅아! 동네에서 놀던 한 남자아이가 실종됐다. 찬웅이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얘가 어딜 가자고 이래 엄마. 의정부에서 떡집을 하고 있던 찬웅이네. 아휴, 알았어, 가자. 맡겨놓고 왔어요. 장사는 어떻게 되는데? 4살인 찬웅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동네 슈퍼. 예, 500원.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 찬웅이는 동네 주민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아, 이건 아저씨가 찬우가 이뻐서 주는 거야. 어머, 아저씨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맙습니다. 그래. 좋다. 나 배달 갔다 올게요. 알았어, 잘 다녀와. 윤 씨가 떡을 만들면 배달은 아내 영실 씨의 몫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근으로 떡 배달을 가던 영실 씨. 동네에서 놀고 있던 찬웅이를 보게 되는데 늘 바쁜 엄마 없이 혼자 잘 놀던 아이. 그런데 그날따라 뒤쫓아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정신없이 앞만 보며 뛰어오던 찬웅이. 그때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더 이상 뒤따라오던 아들이 보이지 않자 제풀에 꺾여 되돌아갔을 거라고 엄마 영실 씨는 생각했다. 그러나 엄마의 짐작을 무너뜨리며 맨홀에 빠진 찬웅이 1.5m 깊이의 맨홀을 빠져나갈 수 없었다. 다녀왔어? 네. 우리 찬웅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얘가 어디 갔지? 배달 내내 아들이 눈에 밟혔던 영실 씨. 윤찬우! 불안한 마음에 아들을 찾아 나섰는데 윤찬우!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지만 찬웅이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 찬웅이 못 봤어요? 찬웅이 못 보셨어요? 그래? 찬웅이를? 찾아봐. 아이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윤찬우! 사람을 찾습니다. 윤찬웅 어린이를 보셨거나 데리고 계신 분께서는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찬우가 엄마야. 찬우가 어디 있어? 그 시각 찬웅이는 하수구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저기요,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네? 오늘 낮에 우리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한 4살쯤 되고요. 일단 실종 신고를 하고 모두가 합심해서 아이를 찾아 나섰지만 찬웅이 밤늦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찬우.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어디선가 엄마를 찾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부모는 억장이 무너졌다. 여보, 어디 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찬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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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애절하게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엄마의 애타는 목소리를 들었던 것일까. 그러나 아이의 가냘픈 목소리는 어둠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밤이고 낮이고 막 하천, 논, 산, 뭐 안 뒤진 데가 없었거든요. 돌 하나하나 줍듯이 싹 뒤졌는 데다 없더라고요. 그때 심정으로는 지옥이죠, 지옥. 날이 밝자 넋이 나간 엄마 영실 씨. 혹시 유괴라도 당한 건 아닐까? 유괴당한 게 틀림없어. 찬웅아. 찬웅아. 찬웅 엄마.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어? 저 용한 집이 있는데 애 찾는 데는 그만이래. 아들을 찾을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집을 찾은 영실 씨. 살아있나요? 아이는 무사한 거죠? 가만히 있어봐, 정신 사나워. 어두워. 죄가 어두워. 아들이 보인단 말인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냐고요? 멀리 안 갔어. 가까운 데 있어. 그런데 이상해. 자꾸 매몰린 데가 보인단 말이야. 자꾸 매몰이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매몰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웅덩이 같은 데 파진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기서 그 앞에서 아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설마 그 매몰에 들어갔을 리가 있나? 매몰에 그런 데가 어떻게 들어가나? 아들이 정말 맨홀 속에 들어갔을까 싶으면서도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던 부모의 심정. 그렇게 목 놓아 이름을 불렀건만 아들은 대답이 없었다. 그 시각 찬우는 의식을 잃고 잠들어 있었다. 마지막 희망까지 포기할 수 없던 부모의 애 끓는 소리는 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애가 그 속에 왜 들어갔겠어? 그날 밤 막 영업을 끝낼 무렵이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엘마트에서 버린 물이 찬웅에게 쏟아졌던 것인데 엄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맨눈에 빠졌던 찬웅. 그 속엔 3개의 하수구관이 있었다. 다행히 아이는 물기가 적었던 엘마트의 생활 하수관 쪽으로 기어갔던 것인데 위치가 가까워 찬웅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 여보! 왜? 무슨 일이야? 아니, 어디서 애울음 소리가 나요? 하수구에서 나는 소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이들. 당신도 참 고양이 울음소리 아니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런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좁고 어두운 하수관 안에서 보내는 찬웅이의 울음소리. 하지만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다시 개수대를 찾은 조씨. 투부씻은 차가운 물을 버렸는데 차가워. 엄마. 여보! 빨리 좀 와봐요!
또 무슨 일이야? 저기 그것은 분명 고양이 울음소리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였다. 가까이 가서 이제 귀를 대고 들어봤는데 틀림없이 이제 그 찬웅이 목소리더라고요. 그 또 찬웅이가 저희 가게 이제 엄마하고 자주 오고 그래서 목소리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됐죠. 의정부 소방서 구조대가 출동한 건 아이가 실종된 지 45시간이 지나서였다. 대원들은 일단 찬웅이가 빠진 맨홀에서부터 수색하기 시작했다. 아버님이요? 예, 제가 찬웅이 아빠. 애가 놀래지 않게 아버님 직접 애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믿기지 않는 현실. 그러나 찬웅아! 찬웅아! 이거 찬웅이가 살았어! 생존이 확인되자 구조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문제는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것인데 소리로서 우리가 감지를 하는데요. 지금 빠진 곳이 이곳이고 지금 소리를 들어보니까 엘마트 뒤쪽의 맨홀에서 소리가 더 가깝게 들렸습니다. 찬웅이는 지름 40cm인 좁은 하수관을 따라 무려 37m나 기어갔던 것. 일단 찬웅이가 있는 예상 지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는 사이 한쪽에선 하수관 내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그러나 수작업으로 25cm가 넘는 두꺼운 콘크리트 바닥을 뚫기엔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렸다. 이 방법으로 안 되겠습니다. 네, 중장비를 도움하면 어떨까요? 애가 괜찮을까? 대원들은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그 어린아이가 갇혀 있는 그 하수관에 그 중장비 하중 때문에 그 무너질 염려가 있어갖고 그게 제일 염려가 됐고요. 또 모든 걸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린아이의 어떤 그 상태가 더 안 좋아질까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현장엔 중장비가 동원된다. 찬웅아! 관계자 이해로 나와주세요. 1m쯤 땅을 파내려가자 드디어 좁은 하수관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을 깼을 때 5m 밑에 누워있는 찬웅이의 머리가 보였다. 찬웅이를 꺼내기 위해서는 손이 닿을 수 있는 하수관을 뚫어야 했다. 그렇게 모두가 아이가 구조되기만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구조 작업이 시작된 지 1시간 30분이 지났을 무렵 좁은 하수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던 찬웅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는 의식이 또렷할 만큼 상태가 양호했다. 어둡고 좁은 하수관 안에서 47시간을 버텨낸 찬웅. 그것은 놀라움이었다. 실종된 지 사흘 만에 부모 품으로 돌아온 찬웅. 약간의 찰과상을 입고 손발이 부르트긴 했지만 비교적 건강했다. 그리고 10일 만에 퇴원했다. 건강하니까 좋잖아, 그렇지? 우리 아저씨. 예전의 활발한 모습을 되찾은 찬웅이. 오늘 이곳은 찬웅이를 구조해준 119 대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특별한 잔치에 초대됐다. 내 자식처럼 내 손주처럼 손주 자식처럼 너무너무 애써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조촐하나마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야, 신났다, 찬웅이. 이제 5살이 된 찬웅이 그새 몰라보게 자랐다. 자,
의정부 소방서대원들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찬웅이가 새 생명을 얻은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찬웅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찬웅이는 새로 한 살이 됐다. 자신들을 구해준 사람이 119 대원임을 찬웅이는 알고 있을까? 찬웅이 또 좀 꺼내주고. 119 대원 아저씨 모양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꼭 사회에 필요한 그런 사람이 되게끔 부모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해서 사회에 꼭 필요한 청년이 되게끔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앞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 한 여인에게 찾아온 끔찍한 사고. 그러나 그 끝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 영화 산매경에 푹 빠져있는 이 여인.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미니 씨는 대범하면서도 덜렁대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어떻게 저렇게 큰 사고를 당하고도 멀쩡하냐? 엄마, 영화잖아. 그건 그거고. 너는 기집애가 왜 밤낮 저런 영화 안 보고 앉았어? 엄마도 참 담력을 키워야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엄마 그것도 몰라? 그날 오후 도장은 챙겼어? 엄만? 인감증명서 떼려가면서 도장도 안 챙겼을까 봐요? 이건 뭐니? 운전 조심하고. 알았어요.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 사뿐사뿐 가벼운 발걸음, 날아갈 때 상쾌한 기분. 오랜만에 외출에 한껏 멋을 낸 미니 씨. 집 앞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다. 누나다! 누나! 공 던진다! 받아봐! 뛰어난 순발력, 놀라운 반사신경. 그 누가 여자를 약하다고 했던가. 그녀의 대범함은 운전 습관에서도 드러났다. 최대한 넓고 여유로운 공간에서 운전하는 것. 이제 슬슬 출발해볼까? 그녀는 편안한 마음으로 천안을 향해 출발하기 시작했다. 3년 전 서울에 올라왔지만 주소지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 와, 많이 변했네. 오랜만에 찾은 고향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떼고 막 나오려는 순간 민희야, 너 여기 웬일이야?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만난 반가운 고향 친구. 뭐 마실래? 너 마시는 걸로. 그날 사고가 일어날 징조였을까. 야, 난 왜 이렇게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니? 아, 기집애. 너는 뭐 이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속상해하고 그러니? 그건 그렇고 넌 서울 생활은 어때? 가면서 얘기하자.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를 목적지까지 태워주기로 한 미니 씨. 바닷가에 모래알 그들은 그렇게 운명의 차에 동승했다. 야, 엄청 개발되는구나. 오면서 얼마나 헤맸는 줄 아냐? 미니 씨가 운전하는 모습을 처음 본 친구. 얘, 넌 그 자세로 운전이 되니? 야, 이게 얼마나 편한 줄 아냐? 바로 그때 뭘 그렇게 놀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또 그 얘기 하려고 했지. 하여튼 잠시 후 이들은 친구가 사는 동네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있지? 저쪽으로 가면 여기 나올 거야. 조심해서 가고 연락 좀 해. 알았어. 전화할게. 되는 일이 없다던 고향 친구는 그렇게 끔찍한 사고를 비껴갔다. 친구를 내려준 지 채 3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미니 씨는 또다시 헤매기 시작했다. 새로 난 도로인가? 앞불사, 그곳은 일방통행. 그것이 사고의 시작이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운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미니 씨. 한편 이규용 씨는 인근 아파트를 가기 위해 레미콘 차를 바짝 뒤쫓고 있었다. 레미콘 차의 운전자가 언덕길을 넘어 교차로로 내달릴 때 갑자기 끼어든 미니 씨 차를 발견했다. 레미콘 차는 180도 전복되면서 미니 씨 차를 덮치고 말았다. 사고를 처음 목격한 건 레미콘 차를 뒤따라오고 있던 이규영 씨였다. 이봐요!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거의 사람 상태가 완전히 그냥 뭉개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 크락션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급히 세워놓고 막 쫓아가서 보니까 이건 사람 힘으로는 안 되겠더라고 도저히. 그래가지고 119를 먼저 일단 불렀고. 레미콘 차가 승용차를 덮쳤다는 말, 대원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악의 경우 운전자의 생존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119 대원들이 출동하는 사이 사고 현장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어디 깎였네? 어떻게 줘? 하늘이 도왔던 것일까? 그녀는 살아있었다. 평소 운전석을 넓게 쓴 미니 씨, 그리고 사고 전 차에서 내린 친구. 조심해서 가고. 만약 차 안에 여유 공간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몸을 오른쪽으로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차체에 온몸이 짓눌리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건 단 왼손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다. 천안 소방서 119 대원들 출동한 지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사고 현장. 시멘트를 가득 싣고 달렸던 32톤 레미콘 차의 위력은 실로 엄청나다. 유압 장비에 충격이 가해지자 레미콘 차는 더 내려앉는 듯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레미콘에서 시멘트가 흘러나와 있었고 우리는 인명구조를 해요. 유압 장비를 사용하였는데 더 레미콘 차량에 더 내려앉을 수 있는 입차 피해가 우려돼서 구조 상황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차반장, 제일 큰 메카차를 불러오지. 네, 알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10분이나 걸려요? 사고 현장에서의 10분은 생사를 가를 수도 있다. 때문에 대원은 인근에 있던 지게차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미끄러지긴 했지만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한다는 것은 다음에 인명이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꺼려지긴 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구중 일반장은 미니 씨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머리 괜찮으세요? 호흡할 수 있겠어요? 자꾸 집으로 내려와요. 잠시만요. 저희가 안전하게 꺼내드릴게요. 머리 괜찮으세요? 절박한 상황에서 누군가 내밀어준 손. 호흡은 어떠세요? 그가 누군지 볼 순 없었지만 미니 씨에게 그 손은 바깥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였다. 레미콘 차를 들어줄 2대의 지게차가 도착하자 구조는 다시 진행됐다. 그러나 승용차가 레미콘 바퀴와 함께 들리는 게 문제였다. 가만히 있어. 여기다 찾기 대고.
자칫 잘못하면 대원도 다칠 수 있는 상황. 구조 작업은 신속하면서도 조심성이 요구됐다. 그렇게 숨막히는 25분이 흘렀을 때였다. 드디어 사고자의 상체가 차 밖으로 드러나는데 이는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야, 세상에. 하나도 안 다쳤네. 하나도 안 다쳤어. 얼른 자기가 나오네. 많이 다쳤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멀쩡해 보이는 사고자. 그녀가 조금 전까지 32톤 레미콘차에 깔려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이야, 기적이다, 기적이야.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야, 이럴 수가. 스스로 구급차까지 걸어가는 사고자. 그녀는 약간의 타박상 외에 큰 부상은 없었다. 상당히 심하게 그 중상 아니면 최소한 그 의식이 없는 상태인 줄 알았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구조가 되고 자기 스스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리고 저기 나와서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끔찍했던 현장에서 만난 작은 기적. 그것은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과 그 희망의 끈을 잡아준 대원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조용한 주택가에 갑작스레 찾아든 벌. 놀란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 벌이 여기 저 동네에 나타나갖고 집 앞에 나무에 붙어갖고 있거든요. 몇 마리나 되는데요? 한 몇백 마리 되겠는데 시커멓게 많이 붙었는데 뭐. 신고를 받은 부천 소방서의 119 구조대. 벌떼가 나타난 주택가로 달리기 시작했다. 벌떼가 많이 나타나요? 예, 지금이 한참 분봉하는 철이라서요. 벌떼들이 많이 나타날 철이죠. 지금 벌떼 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벌떼 등장에 동네 사람들도 다 모였고 그 중에는 조윤재 씨도 있었다. 벌떼를 유심히 보던 조윤재 아저씨 어딘가로 급히 가는데 뭔가를 주섬주섬 챙기는 아저씨. 아저씨의 비장한 몸짓이 어째 참 뭔가를 할 것 같은데 드디어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무요. 구조라면 안 해본 구조가 없는 부천 소방서 대원들. 그러나 많은 벌떼 앞에선 그들도 속수무책. 아우야, 벌떼 잡아봤냐? 그러니까 막 원준이가 이래 아줌마 저게 뭐예요 그래. 근데 내다 보니까 막 벌떼가 막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설탕 갖고 가 해보라 그랬지. 아이 설탕 갖다 하면 여기 버려 붙을까봐 나무에 안 보고 여기 붙으면 좋을까 싶어서 했죠. 이거 아니야. 네, 저 양봉업자시죠? 구조대원들을 대책 마련 양봉업자를 불러라. 지금 분봉하는 벌떼가 있어갖고 지금 꿀 뜯느라고 다 바쁘시다고요? 아, 예,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가 처리할게요. 무슨 수로 처리를 하냐고요? 아저씨. 바로 그때 보무도 당당하게 조윤재 아저씨가 짜잔. 벌에 잘 아세요? 애타게 찾던 그 벌 전문가 우리 아저씨. 대원들이 작업을 준비하는 동안 한쪽에선 조 아저씨의 강연이 펼쳐졌다. 강연 제목은 너희들이 벌떼를 알아? 얘기가 나와. 새끼를 그 집을 주래. 그래가지고 반 나눠가지고 분가하는 거야. 벌떼는 나에게 맡겨라. 조 아저씨 표정은 여유만만한데. 됐어. 준비 다 되셔? 그럼 시방부터 가볼까? 아저씨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벌들이 와글거리는 나무에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아저씨.
음이 무섭겠구먼.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치고. 벌떼들은 여왕벌을 중심으로 한 곳에 있어 그 나무까지만 자르면 상황 끝. 아주 막 벌 떨어져요. 후두둑 벌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전문가도 별 수 없구먼. 믿었던 조 아저씨에게 뒤통수를 맞은 사람들 슬슬 물러서기 시작하는데 전문가 조 아저씨 여왕벌이 있는 나뭇가지를 건드는데 나뭇가지 채로 조심조심 벌떼를 통 안에 넣기 시작하고 여왕벌을 잃은 벌들이 방황하기 시작했다.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됐다. 포기하라. 전문가 조 아저씨의 2차 시도. 아저씨. 아따 근데 참 준비도 하고 자르셔야지. 또 벌이 비오도 쏟아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따 참 10년 감수했네. 나무에 있던 벌들이 몽땅 아저씨 박수 안에 감금됐다. 남은 벌들까지 확실히 감금시키려 찬찬히 비질까지 하는 아저씨. 그 보니까 다만에 자니까 이것도 없어. 벌 전문가 조윤재 씨 덕에 벌떼 퇴치는 이렇게 무사히 끝이 났다. 아유 다행이죠. 쑥가가 겁났는데 이렇게 다 제거해 주니까 너무 좋죠. 그렇다면 시방 주택가에 나타난 벌떼를 퇴치하려면 어떻게 할꼬? 첫째, 몸이 노출되지 않게 옷을 입고 안전망을 착용, 완전 무장하라. 둘째, 설탕물이나 꿀 등 단 것으로 벌떼를 유인하라.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왕벌을 먼저 잡아라. 네, 이런 거는 벌떼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양봉업자들한테나 벌에 관계되는 사람한테 잘 인계해갖고요 처리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에 빠진 한 아이. 그를 구하려 한 학생이 뛰어들었는데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 며칠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넘는 2001년 7월 강릉의 태선이네 집. 벌써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는 익사 사고도 잇따라 3명이 숨졌습니다. 기자가 보도합니다. 또 피서 처리구만. 어제 오전 하여튼 10시쯤 여름 안 되면 강릉시 시끄러워요. 중문역 포돌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서울 역천동 26살 백준영 씨 등 박태선, 과연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알고 있었을까? 27살 김기천 씨 등 2명은 너 어디 가니? 애들이랑 좀만 놀게. 멀리 가지 말고 빨리 들어와. 알았다니까. 걱정 마. 그렇게 빠져나온 태선이는 집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었다. 하지만 무더운 날씨 때문에 아이들 모두 금세 지쳐버렸다. 야, 우리 날씨도 더운데 물놀이나 하러 갈래? 그래, 바다 나가자. 엄마가 빨리 들어오라고 그랬단 말이야. 조금만 놀다 들어오면 되잖아. 가자. 그래, 좋아. 가자. 야, 뭐해? 빨리 와. 잠시 망설이던 태선이 에이, 모르겠다. 그 시각 중학교 친구 사이인 진규, 서희, 봉정 세 사람도 남항진 해수욕장에 도착했다. 내가 왔대. 그날은 진규의 생일. 기억에 남을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그곳을 찾았던 것. 진규야, 생일 축하해. 아직 개장 전이었지만 해수욕장은 비수를 놓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진규와 태선이 일행이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을 때 그 인파 속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물놀이를 온 이상희 씨 가족도 있었다.
이상희 씨에겐 아들 또래로 보이는 태선이가 계속 눈에 띄었다. 쟤네들 좀 봐. 넌 누구 닮아서 물을 그렇게 무서워하냐? 한참을 물속에서 놀던 진기와 친구들. 잠시 쉬기 위해서 바닷가로 나왔는데 추억 만들기도 식후경. 야, 너네들 배고프지 않냐? 내가 이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지. 물놀이로 허기진 이들에게 이만큼 더 좋은 선물은 없었다. 야, 아빠도 너무 세다. 우리 그냥 가자. 파도를 피해서 친구들과 밖으로 나오려던 태선이 순간 균형을 잃고 마는데 게다가 물이 깊어서 발이 땅에 닿지 않자 더욱더 당황했다. 하지만 아무도 태선이의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는데 너희들은 물에 안 들어가냐? 야, 그렇게도 재밌냐? 당연하지. 한번 들어가봐. 야, 근데 태선이는? 공주까지 말고 같이 있었는데? 이때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던 이상희 씨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태선이를 발견했다. 어떡해? 저기 사람이 빠졌어요! 사람이 빠졌어요, 저기! 이 소리를 듣고 모래밭에서 쉬고 있던 진기와 친구들이 곧장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여기서 빵 먹다가요. 여기 한 사람이 빠진 거 보고 친구들이 모두 다 뛰어들었어요. 저기요, 여기 남양진 해수욕장이거든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예, 남양진이라고요? 예, 네, 전화 남양진 해수욕장이요. 예, 전화 끊지 마세요. 신고 접수를 받고 강릉 소방서 119 대원들은 남양진으로 급히 출동했다. 그 시각 상황은 점점 위급해지고 있었다. 물속으로 뛰어든 진기와 친구들은 파도 때문에 태선이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중 수영 실력이 좋은 진기만이 파도를 뚫고 태선이에게 갈 수 있었다. 태선이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상황. 개장 전이라 안전 요원조차 없던 해수욕장. 사람들은 애타게 119만 기다려야 했다. 진기와 함께 물속에 뛰어들었던 친구들도 결국 중간에서 돌아 나오고 말았다. 때마침 보트를 타고 놀던 한 사람이 태선이에게 들어갔다. 처음에는요 친구들하고 다 같이 물에 빠졌으니까 구하려고 들어갔었는데요. 수영도 잘 못하고 바다도 깊은데 그날 파도도 세고 해서요. 태선이한테 가기 전에 힘도 다 빠지고 해서 중간에 되돌아왔습니다. 태선이가 거의 물속에 가라앉기 직전 드디어 진규가 태선이에게 다가가서 가지고 있던 튜브를 건네줬다. 하지만 튜브마저 놓쳐버린 태선이 당황한 나머지 진규의 목을 강하게 휘감으며 필사직으로 매달렸다. 진규도 그 힘을 감당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두 사람 모두가 위험한 상황. 진규는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지자 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순간 태선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소방서와 현장은 워낙 먼 거리였다. 119 대원들이 도착했을 땐 신고 후 7분이 지난 상황이었다. 차에서 잠수 장비를 착용한 대원들 도착 즉시 사람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뛰어들었다. 물에 떠있던 진규는 119 대원과 보트 주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물속에 가라앉은 태선이는 보이지 않았다. 보트에 올랐을 때 진규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큐만 주고 나와야겠다 했는데 근데 그 태선이 얼굴 딱 보니까요 되게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 태선이를 들쳐맸어요. 밀고 나오다가 파도가 또 큰 게 하나 쳐갖고 태선이가 물을 먹었거든요. 근데 물을 먹어서 그런지 거기 제 목을 졸라서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뛰어냈거든요. 태선이를 한시라도 빨리 찾기 위해서 대원들의 보트가 동원됐다. 대원들은 바닷속을 샅샅이 살피며 태선이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태선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물속에 5분 이상 가라앉은 사람을 구조했을 경우 목숨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다. 살아있다 해도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아서 대원들은 더욱 초조했다. 그날은 파도가 굉장히 셌었고 또 물도 흐려서 찾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있던 저희들 눈에 그 심한 파도에 감기면서 태선이의 모습이 가끔씩 보였었습니다. 저기요. 태선이를 찾아 헤맨 지 10여 분.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태선이가 파도 위에 밀려와서 모습을 드러냈다. 대원들은 의식이 없는 태선이를 건져 평평한 곳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준비했다. 하지만 계속적인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태선이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태선이 상태는 심정지 상태로 호흡과 맥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10여 분가량 실시하였으나 태선이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였습니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 거의 탈진 상태였던 진규도 태선이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다. 즐거운 물놀이가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진 경우였다. 비록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서 숨을 쉬고 있었지만 다행히 태선이는 살아있었다. 하지만 뇌 손상이 심각해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너희들은 좀 괜찮니? 예. 누나, 좀 어때요? 살 수 있어요? 글쎄, 뇌에 물이 많이 차서 좀 기다려보자. 태선이를 제때 구하지 못한 진규도 마음이 아팠지만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태선이의 부모님이었다. 우리 태선이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는 다 취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수밖에는. 태선아. 그날 이후 아직까지 태선이는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전요원이 반드시 배치된 장소에서 물놀이를 하시고 어린아이는 부모와 동행을 한 후에 안전장구를 장착 후에 물놀이를 즐겨야 할 것입니다. 촬영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신일건설과 동대문 제1평화시장에서 드럼 세탁기를, 골프웨어 잔디로와 유노 뷰티 아카데미에서 김치 냉장고를, 마라카스 남성복에서 세탁기를, 해피어스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